네, 안녕하세요. 멘탈이 전부다의 철영입니다. 네, 서머타임이 해제된 첫 거래일이었던 오늘 미국 증시는 마이너스 1.5%와 플러스 1.5%를 오고 가는 극심한 혼돈 속에서 결국 혼조세로 끝이 났습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일단 아시다시피 오늘은 장 시작 전부터 정말 난리가 난 하루였죠. 주말부터 계속되어 온 은행들의 파산과 관련된 불안감 때문입니다. 지난 주말 실리콘밸리 은행과 실버게이트 은행이 사실상 파산 절차에 돌입했고, 또 월요일에는 실버게이트 은행과 함께 양대 암호화폐 관련 은행으로 알려져 있던 시그니처 은행마저 폐쇄에 들어가면서 주식 선물 시장과 암호화폐 시장이 유례가 없을 정도로 큰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러한 불안감을 받아들여 유럽 증시가 크게 흔들렸는데요. 이게 장 초반 미국 증시까지 발목을 잡고 끌고 내려오는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유럽의 경우 이번 주 목요일 유럽은행의 빅스텝 금리 인상도 예정되어 있어서 더욱더 불확실성이 커져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미국 증시는 또 상황이 달랐습니다. 제가 지난주 마지막 영상으로 상황이 이렇게 안 좋을 때야말로 대반전의 시작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진짜로 대반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어떤 대반전이냐? 일단 미국 은행들의 줄도산 사태를 막기 위해 미국 재무부, 연준, 연방예금보험공사가 공동 성명을 통해 도산한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예금액 전액을 보호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은행들이 문을 닫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뱅크런 때문이죠. 어떤 은행도 모든 예금을 돌려줄 수 있는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불안해진 고객들이 한꺼번에 돈을 찾기 위해 몰려들면 망하지 않을 은행은 한 곳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일보다도 사람들의 불안감을 잠재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미국에서도 예금액 전액을 보호하겠다고 발표를 한 것이죠. 불안감을 없애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까지 나와서 미국의 은행이 안전하다고 설파한 것은 조금 이례적인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을 통해 지난 며칠간 미국의 행정부가 취한 신속한 대응 덕분에 미국인들은 우리의 은행 시스템이 안전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무도 안전하다고 확신 못하고 불안하니까 대통령까지 나온 건데 미국인들이 안전하다고 확신하고 있다는 유체이탈 화법까지 구사를 했는데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현재 온 미국이 들고 일어나서 이번 은행권 도산 사태가 지난 리먼 브라더스 당시처럼 대형 줄도산 사태로 번지지 않도록 조기 진화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어느 면에서는 악재이고 또 어느 면에서는 호재입니다. 우선 나쁜 소식부터 들어보자면요. 당연히 은행들의 파산 위험은 전체 경제 시스템에 대한 경보 신호입니다. 처음엔 약한 은행 한두 곳이 망하겠지만 뒤이어 더 큰 은행들이 망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은행들이 망하면 그들만 망하나요? 아닙니다. 그들에게 돈을 맡겨둔 기업들도 망합니다. 개인들도 망합니다. 기업들과 개인들이 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아무도 돈을 못 씁니다. 경제가 무너지죠. 한마디로 지붕을 떠받드는 기둥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붕과는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는 비중요 기둥만 무너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 단계에서 어떻게라도 수습을 해야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대통령까지 나와서 상황 정리를 하기 위해 열심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한순간에 불안감이 사라지진 않죠. 오늘 미국 전체가 들고 일어나 사태를 수습하려 했지만 여전히 중소형 은행주들은 폭락에 가까운 하락을 했고요. 또 미국의 불안은 결국 전 세계로 전염되죠. 따라서 어제 유럽 은행들도 똑같이 폭락을 했습니다. 이런 전 세계적 경제 불안감의 고조가 앞으로 시장을 어떤 방향으로 흔들어 놓을지 짐작이 잘 가지 않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꼭 나쁜 일만 있는 것도 아닌데요. 의외의 곳에서 호재가 있습니다. 바로 연준이 예상보다 빠르게 긴축 정책을 종료할 것이란 기대감입니다. 은행들이 이렇게 터져나가고 있는데 고금리 정책을 더 오래 사용하기 힘들어졌습니다. 따라서 당장 이번 3월 FOMC에서부터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이란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빅스텝을 할 것이란 전망이 거의 80%였는데요. 이제 빅스텝은 아예 사라져버리고 금리 동결 전망이 거의 3분의 1이 돼버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뒤는 더 화려합니다. 5월에 한 차례 정도 더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지만 6월부터 다시 금리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중반부터 연준이 피봇을 할 것이란 예상입니다. 그리고 연말 최종 금리는 충격적이게도 3%대입니다. 이렇게 연준의 금리 전망이 극적으로 낮아진 게 시장에는 엄청난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거죠. 유럽의 경우에도 원래 이번 주 목요일에
빅스텝 금리 인상을 할 전망이었는데요. 미국과 마찬가지로 은행주들이 폭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아마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혼자 완화 정책으로 돌아서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동시에 완화 정책으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채권 시장은 이미 이것을 예상하고 수익률이 급락했습니다. 불과 2거래일 전 4%였던 10년물 채권 수익률은 3.5% 정도까지 초유의 하락을 했습니다. 물론 채권 수익률의 급락은 불안해진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인 채권을 급매수한 영향도 있지만 어쨌든 금리가 낮아질 것이라 보지 않는 한 이렇게 채권 수익률이 크게 떨어지지는 않죠. 만약 채권 수익률이 이렇게 낮아지고 실제로 금리 인상이 중단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은 예상하기 쉽죠. 은행권의 불안은 결국 단기적 노이즈로 마무리되고 시장에는 또다시 유동성이 몰아닥칠 것입니다. 제가 연초에 주식시장이 반등할 때 이제 시장은 완전히 방향을 결정하고 길을 나섰다고 말씀드렸다가 연준의 금리 예상치가 계속 높아지자 약속 취소 전화를 받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돌아가는 와중에 다시 전화가 와서 약속 살아났으니까 예정대로 오라는 연락을 받은 것과 같은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현재 상황이 그렇게 낙관적이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여전히 불안감은 남아있죠. 특히나 연준이 아직 물가를 잡지 못한 상황에서 너무 지나치게 피봇에 대해 기대하는 것은 성급한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연준은 물가가 너무 강력할 경우에는 시장이 예상하는 것처럼 이렇게 빠르게 피봇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여전히 경제 지표는 중요하고요. 일단 당장 내일 나오는 소비자 물가가 정말 중요하죠. 연준이 시장 기대대로 피봇을 하기 위해서는 연준에게도 명분을 주는 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소비자 물가가 낮게 나와야 하죠. 그게 안 되면 아무리 은행들이 터져나가더라도 쉽게 금리를 낮출 수는 없습니다. 현재 시장 예상치는 CPI의 경우 지난달에 6.4%에서 0.4% 하락한 6%, 근원 CPI는 지난달에 5.6%에서 0.1% 하락한 5.5%입니다. 헤드라인 CPI는 그래도 많이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근원 CPI가 조금밖에 하락하지 않는 이유는 서비스 물가 때문입니다. 주거비를 포함한 서비스 물가가 전체 소비자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가 넘는데요. 유례 없는 고용 강세에 서비스 물가가 하락하지 않자 근원 CPI는 거의 내려가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시장의 의견에는 동의하고요. 하지만 충분히 예상치를 달성하는 것도 가능해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특히 현재 분위기가 피봇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니만큼 그냥 딱 예상치 정도로만 나와줘도 시장은 충분히 안심하고 연준의 피봇을 기대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저의 예상입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어제 말도 안 되는 노이즈로 인해 주가가 한때 나락까지도 갔었죠.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으로 캘리포니아 지역의 고용이 어려워지면서 테슬라의 최대 판매 지역인 캘리포니아에서의 매출이 줄 것이란 노이즈 때문인데요. 정말 최고의 코미디 중 하나고요. 만약 이런 노이즈로 테슬라의 펀더멘털이 흔들릴 것이라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당장 테슬라를 팔아야 합니다. 그 정도의 노이즈로도 펀더멘털에 대한 자신이 없다면 여러분이 겪고 있는 대부분의 뉴스들, 거의 99.9%의 뉴스들은 노이즈로 끝이 납니다. 그렇게나 시끌벅적했던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뉴스조차 지금 와서 보면 노이즈였죠. 이런 노이즈들은 그냥 끊고 사는 게 투자에 가장 좋습니다. 저는 감히 장담컨대 온갖 뉴스 다 찾아보는 투자자보다 뉴스 거의 다 끊고 그냥 저희 멘탈이 전부 다 채널만 보시는 투자자가 미래에 훨씬 더 성공했을 거라 자신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 주는 한동안 변동성이 극심한 한 주가 될 것입니다. 내일 소비자 물가 하나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수요일에는 생산자 물가, 목요일에는 유럽은행 금리 발표 등 아주 빅 이벤트들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극심하고 온갖 이슈가 난무하는 상황 속에서 멘탈이 흔들리시고 어떻게 해야 할지 불안하신 분들은 저의 멘탈이 전부 다 멤버십에 한번 들어와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불필요한 노이즈는 모두 걸러내고 정말 꼭 필요한 정보만을 저만의 의견을 더해서 전달해드리고요. 투자가 힘들지 않도록 멘탈 케어까지 병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가입하시면 2주일간 무료 체험이 가능하니까 일단 와서 직접 경험해보고 판단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무료 체험 이벤트는 앞으로 6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6일 안에 가입하셔야 2주간의 무료 기간이 적용됩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내일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